라셀레스라는 그 뉴캐슬의 선수가 있는데 예. 이 선수가 뭐 주장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다음 시즌 나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있던 선수들이 점점 선수들이 영입이 되니까 이 선수가 주전이 아니라 백업이 되고 백업에서 나가야 되는 선수가 됐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네.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창의적인 선수가 한 명쯤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센터백도 김민재 선수 같은 선수가 나가면 라인을 끌어올린다든지. 사실 에디아우도 그런 싸움을 더 좋아할 테니까. 자, 그리고 뉴캐슬이 승점 70점으로 5위 리버풀에 4점 앞서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02-03 시즌 이후 무려 2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고요. 오래간만이네. 예, 에디아우 감독은 부임 후 두 번째 시즌 만에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네네. 자, 에디아우 감독의 인터뷰 뭐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강등권에서 싸웠던 우리가 4위권은 아니라고 봤다. 그런데 하나로 뭉쳐서 더 나은 팀이 됐고 선수들의 정신력과 축구에 대한 태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이제 소감을 밝혔는데 일단 뭐 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뉴캐슬의 이번 시즌 선전 가장 큰 네.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영입을 참 잘했고 영입 알짜. 그러니까 뭐 이 뉴캐슬이 올라오는 지금 과정을 보면 네. 되게 체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그냥 선수를 비싼 선수만 막 영입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팀에 필요한 선수를 딱 영입하고 그리고 젊고 우리 팀 좀 이제 유망한 선수들을 위주로 영입을 했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막 엄청나게 쓴 것도 아니었고 딱 필요한 선수만 딱딱 영입했고 지난 겨울에는 뭐 예를 들면 우드 같은 선수들 그때는 딱 필요했거든요. 예. 그런 선수 딱 영입해서 성적 내고 살아남고 이번 시즌에 뭐 이상 영입하고 하면서 공격수도 또 바꾸고 막 이런 이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선수를 딱 영입했고 여기에 이제 에디 하우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까지 더해지고 예. 또 에디 하우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수만 영입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에디 하우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도 보통 이렇게 갑자기 자금력이 커지는 팀들은 약간 그 유명세의 눈이 약간 멀어서 이 감독의 전술과 어울리지 않는 선수를 막 사올 때가 있어요. 근데 뉴캐슬은 첼시. 그렇죠. 첼시도 그랬고 옛날에 맨시티도 그랬죠. 처음에. 그래서 맨시티도 그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조롱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런 방향을 뉴캐슬은 안 가고 어허. 자신들만의 방향을 잘 가고 있다. 네. 달수형. 이제 이게 경험에 따른 학습 효과죠. 앞에 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졸부를 우리가 졸부라고 부르는 건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지면 돈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졸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돈 많았다고 막 돈 많이 벌어졌다고 돈 막 함부로 쓰고 밑에 사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뭐 괴롭히고 막 이러면 졸부네. 그럼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짜 뒷배가 들어왔는데 예. 막 사실 마음 먹으면 뭐 지금 보엘리가 하는 것처럼 첼시 선수를 못 사줬겠어? 막 지르지 뭐. 한 시즌이라도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라도 쓸지 예를 들면 뭐 재정적 페어플레이가 있겠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도 쓸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한 거잖아요. 재정적 페어플레이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도 감안하고 그래서 예. 이번에 4천억 정도 썼다는 거죠 지금까지. 네. 사실 우리 쌀마니 형한테 4천억은 돈도 아니에요. 진짜 그 만수르 원래 처음에 인수할 때 보여줬잖아. 그 빈살만은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죠.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정치적 문제 때문에 많이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재산의 자기의 어떤 재력만 놓고 봤을 때는 만수르 또 잽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쵸. 비교가 안 돼요. 몇 조였지 재산이?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나라의 체제 자체가 그냥 아직도 왕가고 그냥 국가 자산이 자기 자산하고 섞여 있대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늠이 안 된대. 그래서 지금 뭐 그 경제 뭐 포브스 같은 데가 발표할 때마다 다 달라. 그런데 확실한 건 만수르가 잽이 안 돼. 어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4천억밖에 쓰지 않았어. 그것도 차근차근. 근데 앞에 팀들이 본 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 기억나요? 뉴캐슬 될 때 그때 막 영국 언론들도 그랬고 처음에는 막 야 도대체 빈살만이 영입을 구단을 인수하면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 그랬잖아. 뭐 은바페를 데려오네, 누구 데려오네 막 그랬다고. 근데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 안 데려올 거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실제로 뉴캐슬이 스텝업 하나씩 밟아갔잖아요. 그래서 2021년이었죠. 그 애슐리 구단주에게 네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인수한 게 딱 2년 걸린 거야. 네네네. 2년 동안 그 시즌별로 혹은 그 여름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릴 때 요때 차근차근히 해서
딱 챔피언스리그 순위까지 끌어올리네. 기가 막힌 것 같아. 음. 그래서 지금도 이름 나오고 있는 선수들 보면 막 더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딱 그거에 맞춰서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음. 그래서 여기는 어찌 보면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자, 개인적으로는 또 이 뉴캐슬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뉴캐슬이 되게 고호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래된 명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팬들에게는 너무 멀리 안 가더라도 버비 롭슨이라고 하는 지금도 저는 그 네. 뉴캐슬의 홈구장을 몇 번 가봤는데 세인트 제임스 파크 가면 예.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그게 버비 롭슨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뭐 알란 시어러라든지 챔피언스리그 갔을 때가 아마 세이 기분이라든지 저메인 제나스 같은 선수들이 있을 텐데 알란 시어러랑 예. 이런 다음에 또 챔피언스리그 간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 스텝은 뭐지? 분명히 여기서 또 영입을 할 텐데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할지. 자, 일단은 뭐 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용 운영에 맞춰서 알짜를 또 잘 영입하면서 일단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또 팀도 좀 돼보고 약간 이제 투자도 할 것 같은데 좀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나 좀 선수 노리는 선수들이 있나요, 뉴캐슬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영입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펜스를 전체적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뉴캐슬이 지금은 리그만 했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3위까지 올리는 것도 사실 스쿼드에 비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또 잘 나가다가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죠. 스쿼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하려면 전체적으로 필요하죠. 어허. 뭐 특히나 뭐 중앙 수비 라인 이 라셀레스라는 그 뉴캐슬의 선수가 있는데 예. 이 선수가 뭐 주장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캐슬은 예전에 있던 선수들이 점점 선수들이 영입이 되니까 이 선수가 주전이 아니라 백업이 되고 백업에서 나가야 되는 선수가 됐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네. 그렇죠. 이렇게 네. 내려가면서 젠틀리피케이션. 뭐 그렇죠. 이거 어려운 표현이란 말이야? 밀어내는 거지 마. 이야. 임대료만 올라. 그런 거지. 야, 임대리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럼 윌슨 같은 것도 경우도 예. 같은 것도 칼럼 윌슨 말렸어 조금 젠틀리피케이션 때문에. 칼럼 윌슨 주전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네. 주전이고 잘했어요. 근데 이삭이 오니까 백업이 되고 음흠. 다른 또 공격수가 오면 이제 나가야 되는 선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이게 수준이 높아지면서 밀려나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수비 라인부터 미드필더, 공격 라인까지 다 필요한데 일단 제일 필요한 포지션은 일단 수비 라인에서 중앙 수비수 1명 혹은 풀백 1명 이 정도 필요합니다. 예. 특히나 왼쪽 풀백이 필요한데 지금 이 뉴캐슬은 변형 3백을 써요. 덴번이라는 중앙 수비수가 브라이튼에서도 왼쪽에 섰었긴 했는데 왼쪽 풀백으로 쓰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공격할 때 중간중간 그 풀백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 덴번 대신에. 덴번 대신 들어와서 뛸 선수가 이제 메타겟이라고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한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타겟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 못 보여줘서 예. 반대편에 있는 트리피어보다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왼쪽 라인이 좀 아쉽습니다. 트리피어가 그래서- 또 너무 잘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중앙 덴번도 정말 좋지만 공격적인 측면을 좀 생각했을 때는 직선적인 정통적인 이제 왼쪽 풀백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는 그 지금 주전 라인업이 기마랑이스, 조엘링톤 그리고 롱스테프 요 예. 세 명의 선수거든요. 근데 롱스테프 자리가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만 이제 약간 투박하고 물론 롱스테프가 잘해주긴 하지만 여기서 좀 뭔가 창의적인 선수가 한 명쯤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마랑이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마랑이스가 지금 수비 보호도 잘하고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약간 한 칸 위에서 플레이메이킹 해줄 수 있는 선수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마랑이스가 내려가서도 해야 되고 올라가서도 해야 되고 하다가 이게 기마랑이스가 커버를 못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 필요하고 이제 생막시맹 자리. 네네. 그 자리도 이제 좀 필요하죠. 고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나가려면 측면 공격의 뎁스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미론 뭐 오른쪽에 알미론 왼쪽에 뭐 조엘링턴도 뛰긴 하지만 생막시맹 있고 고든 있고 한데 여기 왼쪽 측면이 좀 부족하다. 그 정도? 뭐 당연히 이제 다음 시즌 챔스 나가니까 전체적인 보강이 좀 필요한 건 맞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역시 실시간으로 또 얘기해 주시네요. 미국 CIA가 입수한 빈살만 가문의 총 재산은 2,800조다. 야, 4천억이면 진짜 뭐 깎아나 사 먹었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한 거가 맞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뉴캐슬 이런 거잖아요. 뉴캐슬의 다음 목표는 뭐예요? 뭘 것 같아?
뭐 리그 목표는 우승을 좀 리그 도전해보고 우승과 아니죠, 챔피언스리그 네. 존성적인 챔스를 가버렸기 때문에 4위 안에 들었는데 우린 다음 시즌도 챔스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럴 수는 그렇지. 없잖아. 네. 그러면 우승으로 가기 위한 전력을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포지션이 다 필요하다는 거고 모든 현지 매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 풀백 네. 거의 자말 루이스나 메타기 쪽 그쪽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센터백도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 좀 더 지금보다는 더 강한 그러니까 우승을 경쟁을 해야 되고 챔피언스리그보다도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센터백도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 쪽도 박투박의 스타일. 왜냐하면 아까 김마랑이스 얘기를 했는데 김마랑이스는 지금 약간 그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한 칸 위로 올렸을지 내렸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교통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런 의미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그래서 사실 조엘링턴도 원래는 그 친구가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잖아. 원래 그죠. 근데 중미로 공격수였죠. 내려 쓰는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좀 더 미드필더 스타일의 선수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 칼럼 윌슨이 있는 이삭이 있는 그 전방도 무게감 있는 더 9번 네. 이런 선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되게 아주 핫한 이름은 네이마르하고 막 메시 얘기도 나와요. 막 묶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데려올까 싶긴 해요. 그쵸? 약간 호사가들의 느낌인데 메시는 이런 거예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홍보 대사인데 지금 파리랑 안 좋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선택지가 4군데다. 사우디 리그로 가든지 사우디 자본이 있는 뉴캐슬로 가든지 데이비드 베컴이 있는 미국으로 가든지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로 가든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연결인데 이건 너무 좀 억지로 엮는다는 느낌이고 네. 그래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얘기 이름 나오는 선수들이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라이프치히의 이선 뭐 소보슬라이라든지 아니면 미드필더 아마두 아이다라 아약스의 쿠두스라든지 페네르바체 김민재 있을 때 그 아르다 굴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잘 차 볼. 네네네. 조그만 친구인데 네. 조그마다기보다 이렇게 어린 친구인데 볼 잘 찹니다. 요런 친구들이라든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확실히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친구들 혹은 20대 초반이거나 중반에 아직도 축 쓰면서 조직력 갖고 밀어갈 수 네.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타일 좀 창의적인 어떤 2선 미드필더들을 필요로 하는 거 봐서는 확실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니즈가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약간씩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네. 그런 유형의 선수가 좀 부족하잖아. 맞아요. 약간 좀 투박하거든. 조엘링턴도 투박해. 애가 좀 크기만 하지. 그다음에 센터백도 김민재 선수 같은 선수가 나가면 이제 더 공격적으로 더 어떤 경기를 주도하면서 싸울 수 있는 흐름이 좀 그쵸. 되잖아요. 네. 라인을 끌어올린다든지. 사실 에디아우도 그런 싸움을 더 좋아할 테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김민재라든지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 뉴캐슬의 정책하고도 맞는다. 예. 그리고 아마 그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축구나 스포츠의 진심이잖아요. 네네. 투자를 엄청 하고 있는데 그게 국가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거든. 버전 2030이라는 게 있어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이미지와 경제 먹거리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천연 어떤 자원들 석유나 이런 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다 전기차 쓰고 석유가 이제 잘 안 쓰고 이렇게 화학 연료를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 관광이나 스포츠 레저 문화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미지 개선. 그래서 지난번에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하고 약간 니즈가 맞으면서 방탄, BTS 데려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놓고 보자면 약간 아시아의 어떤 이미지를 또 약간 투영시켜서 하는 정책도 난 약간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뭐 이강인이나 김민재의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아니냐. 네. 물론 뭐 워낙 지금 이 두 선수는 핫하고 그렇죠. 맨유가 워낙 또 세게 미니까 어떻게 될지는 보긴 네. 해야 되겠지만 연결되는 이유는 알겠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뭐 올여름 뉴캐슬이 또 어떤 선수들을 영입할지 그리고 김민재, 이강인 선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뉴캐슬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